네, 이번 시간은 결산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66페이지고요. 자, 63회 주식회사 하늘테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테크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결산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 자동 결산인지 또는 수동 결산인지 판단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 결산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고자산, 그리고 감가상각비, 충당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법인세 관련한 거,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거는 수동 결산으로 처리한다라고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주식회사 대금에 대한 외화 차입금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 1,000만 원은 미화 10,000달러에 대한 거고, 지금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이 1,2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0,000달러 곱하기 환율 1,200원 하게 되면 기말 현재 기준으로 외화 차입금이 1,200만 원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 200만 원만큼 우리 회사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12월 31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일단 우리 회사의 차입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단기 차입금은 메인 매출 중에 우리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F2번을 해서 자, 주식회사 대금이라는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금액은 2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변에 금액이 남죠. 그러면 차변에는 비용 자리이기 때문에 외화를 환산해서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손실로 차변 금액을 2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기말 시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85만 원이다. 기중에 소모품 270만 원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결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 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당초에 소모품이라는 자, 비용으로,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당초에 다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 즉 요 85만 원만큼은 소모품 B가 아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85만 원을 차변에 입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은 우리가 당초에 소모품 B라고 입력해 놓았던 그 비용을 줄여주는 분계를 해야 되는데, 소모품 B는 지금 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소모품 B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85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고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에 관련된 거는 우리 자동 결산이다 라고 기억을 했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날짜는 엔터 1월부터 12월로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첫 번째 원재료부터 할게요. 원재료는 상단쯤에 있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는 거에 결산 반영 금액 초록색 칸에다가 자, 250만 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짝 밑으로 내려오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 반영 금액에 850만 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재고액도 자, 1,200만 원으로 결산 반영 금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입력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전표 추가 F3번을 반드시 클릭을 하셔서 전표 추가, 자, 여기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이 표시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367페이지고요. 주식회사 창조회사예요. 회사 변경으로 창조회사로 들어가 주시고요. 1번 문제. 9월 1일에 드림보험에 지급한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 중에서 2015년도, 자, 지금 회계 기간이 2015년도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거는 8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거는 성급 비용이라는 우리 자산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 자동 결산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수동 결산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차변에 우리가 내년 거만큼은 올해 미리 비용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자, 금액은 지금 문제 보시면, 자, 올해 거가 80만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거는 나머지 얼마예요? 120만원 마이너스 80만원 해서 내년 거는 40만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성급 비용, 즉 내년 거는 40만원이다 라는 거고, 자, 대변은, 자,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줘야 되겠죠. 즉 우리 이번 달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아니고 내년 거니까 그만큼 보험료라는 비용이 대변에서 줄어들게 되겠고, 자, 지금 문제에서 영업부 자동차라고 했기 때문에 800번대 보험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전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자, 2,400만원이다. 내용 연수는 5년. 자, 2014년 1월에 구입했고요. 자, 상각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 즉 일반적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자동결산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우리 그냥 무형자산에 대한 거는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상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아닌 그냥 상각, 즉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자동결산이 아닌 수동결산, 즉 우리 일반 전표 입력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금액부터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우리 취득가액은 2,400만원이고요. 이거를, 자,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우리가 상각하는 금액이, 자 600만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2014년 1월에 구입을 했죠. 자, 2014년 1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지만 지금 1년이 지금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이 미상각 잔액을 상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014년 1월에 구입은 하였지만 그때 상각을 했다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용연수가 총 5년 중에서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용연수는 4년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2,400만원을 4년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00만원 나누기 4년 하게 되면 600만원이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러한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산을 차감하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변에다가 해당하는 무형자산이 직접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붕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산은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금액, 자, 600만원을 대변에 소프트웨어라는 자산이 오게 되고요. 차변에는, 자,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 자동결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결산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매출 채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매출 채권을 일단 우리가 조회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회는 여러분들 자,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합계잔액 시산표 있죠. 자, 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 지금 매출 채권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하고요. 지금 유동자산 보시면 쭉 밑으로 중간쯤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외상 매출금 잔액은 차변에 나오게 되죠. 자산이기 때문에. 자, 차변 보시면 지금 5억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은 자, 외상 매출금이 자, 일단 5억 800만 원 잔액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1%의 대손을 설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곱하기 1%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요 금액을 대손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단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지금 잔액이 125만 원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금액 전액을 다 대손 충당금으로 입력할 것이 아니고 이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입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 125만 원을 빼게 되면 지금 383만 원만 우리가 추가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계산을 하실 때 외상 매출금 잔액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1%의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해서 1%를 곱해 주신 다음에 그 금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추가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금액은 383만 원이라고 구해졌고, 자, 그 다음에 바드럼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바드럼 잔액은 지금 1억 7,9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 1억 7,900만 원 곱하기 1%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179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179만 원 에서 마이너스, 지금 바드럼도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금이 57만 원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57만 원을 빼주면 122만 원만 우리가 추가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된다라고 구해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금액이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기중에 일반 전표 입력을 입력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입력하면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나온 금액과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매출채권 잔액에서 1%를 곱하고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금액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했던 금액을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결산 자료 입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중간쯤에 4번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충당금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손상각이라고 5번에 보이시죠. 자, 여기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각각 우리가 계산한 금액을 결산 반영 금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383만 원이라고 아까 계산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바드럼은 122만 원이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액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 반드시 F3번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당금에 대한 거는 시산표를 들어가셔서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대손 충당금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계산을 먼저 해주시고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창조 회사는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자, 다음 동산택 회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동산택이니까 회사 변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1번 2015년 10월 1일에 영업부서의 사무실을 임차. 자, 임차 기간은 지금 2015년 10월부터 17년 9월 말까지예요. 2년이고요.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자, 하였으나
회계 담당자가 기말까지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보시면 지금 우리 임차료를 이번 달에 임차료를 지금 현재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현재 2015년이 회계 기간인데 우리 임차 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거를 6개월마다 후불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우리가 돈을 실제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10월부터 12월까지, 즉 이번 연도에 발생된 임차료라는 비용은 이번 연도에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동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12월 31일로 들어가 주시고, 자, 차변에 이번 연도 3개월치에 대한 임차료,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3개월치에 대한 임차료는 자, 6개월마다 6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1개월에 1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번 연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이기 때문에 자, 이번 연도의 임차료라는 비용은 자, 이 비용은 영업부서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800번대 임차료고요. 3개월치 300만 원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3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당해연도 법인세 등은 3,500만 원이며 중간 예납세액 1,200만 원과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5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우리 법인세 등과 관련된 거는 자동 결산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법인세는 제일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 자, 9번 법인세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선납세금, 2번 추가 계상액 이렇게 각각 금액이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자, 문제에 중간 예납세액 1,200만 원과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85만 원, 즉 요 두 가지 금액은 합쳐서 선납 세금으로, 즉 우리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계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 금액이 바로 지금 선납 세금 1번에서 결산 전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 금액에서 즉 선납 미리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제 우리가 추가로 내면 되기 때문에 이 법인세 등에서 선납 세금은 결산 전 금액, 요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없애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그대로 없애주고 나서 자, 차액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법인세 등이 총 3,5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3,500만 원 마이너스 선납세금 1,285만 원 요걸 하게 되면 3,500만 원 전체 법인세 중에서 마이너스 자, 1,285만 원 하게 되면 금액이 자, 요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자, 요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 계상액이라고 하고요. 자, 22150000 요거를 추가 계상액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9번 법인세 등의 총액이 나와요. 결산 반영 금액이 요게 두 가지 합한 금액 3,5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법인세 비용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등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선납세금은 그대로 결산 반영 금액의 전액 다 없애주고 나머지 차액만 추가 계상액으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법인세 등 요게 이제 전체 금액이 왔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나오죠.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재고자산에 관한 것도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시면 되겠고 다시 위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는 칸이 보이시죠? 자, 여기 결산 반영액 자, 430만 원. 그 다음에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 510만 원. 그
그 다음에 제품 기말 재고액 1,480만 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고, 자, 이렇게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한 거 다 숫자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자, 마지막에 반드시 F3번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66회 배임 펌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1번 문제. 2016년 7월 1일에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자, 만세공업으로부터 5천만 원을 자, 2017년에 갚기로 하고 차입하였다. 이자는 최초 차입한 원금의 월 0.3% 이율로 원금을 상환하는 자, 2017년 6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에 대하여 자, 기말 현재 당기분 이자액이 미계상되어 있대요. 자, 요거는 지금 앞에 말이 어렵게 나왔지만 어쨌든 이번 연도에 계상해야 될 이자 비용을 지금 아직 미계상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자 비용, 즉 비용을 인식해 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동 결산이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로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이번 연도에 이자가 얼마인지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2016년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총 우리가 빌린 금액이 5천만 원이고요. 자, 월 이자율.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연이자가 아니고 한 달분 이자율이 0.3%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제 빌렸냐? 자, 2016년 7월 1일에 빌렸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 즉 요번 달에 해당하는 월수가 총 6개월이죠.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0.3% 곱하기 6개월 이런 식으로 자, 월별로 이자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9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9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요 비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특정한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만세공업 있죠? 이 만세공업으로 거래처를 F2번에서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90만 원까지 입력이 되었으면 완료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손 충당금은 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회사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시산표에서 먼저 잔액이 얼마인지부터 조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외상 매출금 잔액은 자, 얼마가 되어 있어요? 자, 257 자, 466000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책이랑 살짝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중에 분계를 하신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살짝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외상 매출금 잔액 257 466000 자, 거기에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의 대손? 1%의 대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 하게 되면 2574660이라는 요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이 574660이라는 금액에 마이너스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 5만 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5만 원 하게 되면 자, 요 금액을 우리가 추가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254666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이었고요. 받을 어음도 마찬가지로 자, 요 잔액 있죠? 요 잔액에 곱하기 1%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206 100 000 자, 곱하기 1% 하게 되면 자, 2061 000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0만 원 하게 되면 자,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자, 결산 자료 입력 있죠? 결산 자료 입력에 하단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도
이제 대손상각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계산된 금액을 입력하신 후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일 현재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자동결산 항목 중에 하나였죠.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단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자, 여기도 감가상각비 4번 보이시죠? 4번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시면 지금 이 매출원가 중에서도 제품 매출원가 중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자, 경비라고 나와 있어요. 경비라고 나와 있는 중에 방가로 2번 보이시죠? 일반 감가상각비. 요게 이제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공장에서 발생한 것이냐 또는 그냥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냐, 본사에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느냐 또는 판매 관리비에 포함이 되느냐 이게 두 가지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 보시면 자, 첫 번째 점 본사 영업용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보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자,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자, 우리 차량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요 금액에 결산 반영 금액 33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 생산 공장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450만 원인데 이거는 판관비가 아니고 위로 올라가셔서 제품 매출원가 중에서 자, 일반 감가상각비 있죠. 자, 여기서 기계장치라고 했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는 요 칸에다가 45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모두 다 완료가 되면 F3번 전표 추가를 반드시 클릭을 해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7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래테크노고요. 자, 1번 문제. 기말 단기 부채 중에는 미국 록히드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해봤죠.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지금 미화 $10,000니까 기말 현재 환율 1,100원으로 환산을 해서 그 차익만큼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해봤던 유형이었고요. 자, 2번 당해연도 법인세 등은 자, 1,500만 원이며 중간 예납과 이자 소득에 대한 원전유세액이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자동 결산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제일 밑에 법인세 등 여기서 선납세금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그 차익만 추가 계상액으로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풀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도 재고자산 이것도 자동결산으로 그대로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는 그런 문제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68회 미래전자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전자고요. 1번 전기말 항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5천만 원은 2017년 3월 20일에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자,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당초에 1년을 이상으로 상환일을 잡고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 부채로 계상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상환일이 내년 즉 1년 이내로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20일 즉 다음 연도 3월 20일로 만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즉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자동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 결산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가셔서 자, 장기 차입금이 더 이상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줍니다. 부채는 차변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없어지게 되고요. 거래처, 자, 항생은행이 되겠죠. 항생은행을 걸어주시고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자, 장기 차입금이라는 게 이제 뭘로 바뀌어요? 1년 이내로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바로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다. 즉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장기 부채가 됐다라는 뜻에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대체할 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채이기 때문에 항생은행이라는 거래처를 걸어주시고 금액은 대변에 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기 영업용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150만 원,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자, 자동 결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 주셔서 자, 1월부터 12월 들어가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영업용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자, 감가상각비 보이시죠? 여기서 자, 차량 운반구 자, 요 금액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1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거 영업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판매비와 관리비죠. 비품에 대한 것도 3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금액만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자동 붕괴도 자동 붕괴로 하면 편리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나는 수동이 더 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만 같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일 현재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자, 위로 올라가셔서 자, 원재료 재고액 350만 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자, 제공품이죠. 제공품 재고액 700만 원, 그리고 제품 재고액 1,5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이 다 완료됐다라고 했을 때는 전표 추가를 누르셔서 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산에 대한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회 보도록 하겠습니다.